자, 이제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의 두 번째 개념. 이번에는 배열이 정해진 경우의 순열입니다. 배열이 정해졌다는 거는 배열 순서가 정해진 거야. 그러니까 뭐 철수 다음에 영이가 오는 거. 여기서 철수 다음에 온다는 게 영이가 온다는 게 이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철수가 왔어. 그리고 철수 뒤에 찰싹 붙어서 영이가 오는 게 아니야. 철수 온 다음에 뭐 다른 애들 오고요. 그리고 영이가 와도 철수 다음에 영이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철수가 무조건 반드시 앞서 있어야 된다는 소리지. 그래서 만약에 A랑 B가 있다고 칩시다. A, B가 있으면 A, B 중에서 A 다음에 B가 오는 경우라는 거는 A, B가 딱 붙어 있는 게 아니라 A 다음에 어떤 애들이 와도 상관없고 A 앞에 누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어떤 애들이 상관없이 B가 뒤에 오면 되는 거예요. B가 나중에 오는 경우를 우리는 순서가 정해져 있다, 배열이 정해져 있다 라고 얘기할 거야.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 A, B, C, D를 일렬로 나열한다. 아이고 이거 징글징글하다. 왜 이렇게 많이 쓰죠 선생님? 이거 겁나게 쓰네요. 이거만 잘하시면 돼 진짜 이거만 갖고 여러분이 개념 설명 다 할 수 있습니다. 요거 가지고 24개 요거 가지고 계속 개념 설명하세요. 이 중에서 A가 B보다 앞서 있는 경우가 많을까요? 아니면 B가 A보다 앞서 있는 경우가 많을까요?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A, B, C, D를 일로 쭉 배열하면 24가지가 있잖아. A가 B보다 앞서 있는 경우가 많을까? B가 A보다 앞서 있는 경우가 많을까?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어때요? 어떤 사람은 A가 B보다 앞서는 게 더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B가 A보다 앞서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두 녀석이 서로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그냥 뭐 음악을 뭐 듣는다고 할게.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 듣자.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음악을 만들었어. 그래서 1번 노래, 뭐 어떤 노래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좋아하는 노래 있을 거예요, 그지? 2번 노래, 3번 노래, 4번 노래 이렇게 플레이 누르면 이렇게 계속 쭉 나오잖아, 그지? 누르면 쫙 나오잖아. 그런데 자꾸 들으니까 너무 지겹지 않니? 그지? 똑같은 거 계속 순서대로 들으니까 좀 지겨우니까 가끔씩 뭘 눌러? 랜덤을 누르지, 그지? 랜덤을 누르면 말 그대로 1번 트랙에 2번 트랙, 3번 트랙, 4번 트랙의 노래 중에서 아무거나 무작위로 나온다는 소리죠. 그러면 1번 트랙의 노래를 우리가 편의상 A라고 B, C, D라고 하면 A가 먼저 나올까요? C가 먼저 나올까요? 똑같죠. 랜덤이니까 A가 앞서서 나올 수도 있고요. C가 먼저 나올 수도 있어요. 진짜 말 그대로 랜덤이니까. 우리가 A, B, C, D에서 무작위로 우리가 뽑기를 한다고 생각해봐. A가 나올까? C가 먼저 나올까? 똑같죠. 모른다가 아니라 똑같죠 라는 거예요. 모르죠가 아니라 똑같죠. 확률적으로 A가 나올 수도 있고 C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확인 작업 들어가자. 콩콩답 콩콩 확인 작업. 자, A가 B보다 앞서 있는 경우를 우리가 줄을 한번 짝짝짝 한번 그어볼게. A가 B보다 앞선 경우. 요것도 A가 B보다 앞선 경우고 요것도 A가 B보다 앞선 경우. A가 B보다 앞선 경우, A가 B보다 앞선 경우, A가 B보다 앞선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A가 B보다 앞선 경우 여기 있네요. A가 B보다 앞선 경우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A가 B보다 앞선 경우 여기 있습니다. 또 A가 B보다 앞선 경우 여기 있네요. 여기도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도 있네요. 됐죠? 자, 그러면 B가 A보다 앞선 경우는 나머지 경우겠지?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 전체 24개 중에서 일요일 나름 24개인데, 그지? 4팩토리얼이니까 2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A가 B보다 앞서 있는 경우가 12가지고 B가 A보다 앞서 있는 경우도 12가지로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랜덤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이제 또 다른 질문 한번 던져볼게. 그러면 C, A, B 순서로 되는 거야. C, A, B. C가 먼저 나오고 A가 나중에 나오고 B가 나중에 나오는 거는 어디 있을까? 요거는 우리가 뭐 색깔을 한번 정해볼까요? 요 녀석은 우리가 파란색으로 구분되게 요 파란색으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본다 생각하자. C, A, B로 있는 거. 자, C, A, B. C 다음에 A 다음에 B가 오는 거 어디 있을까요? C, A, B 몇 개 없는데 저 찾아보니까 별로 없나? 오, 없어. 여기 하나 있다. C, A, B 여기 하나 있는데 선생님. C, A, B. 그 다음에 C, A, B 여기도 있네. C, A, B, C, A, B. 이거 C, A, B네 선생님. C, A, B, C, A, B.
그다음에 CAB, CAB, CAB. 여기 있어요, 선생님. C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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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B. 오호. 하나, 둘, 셋, 네 가지밖에 없어. 왜 네 가지밖에 없지? 뭐야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이거? 어떻게 썼지 이거? 맨날 세야 되나?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체 가지수는 몇 가지냐면은 당연히 4팩토리얼이야, 그지? 그런데 A, B가 만들 수 있는 방법수가 몇 가지지? 당연히 A, B인 것도 있고 B, A인 것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녀석이 특별히 더 많이 A가 더 사랑스럽고 B가 못나서 뭐 B가 이쁘고 뭐 A는 못나서 아니면 A가 사랑스럽고 B는 뭐 싫어해서 미워해서 이래서 A가 더 자주 나오거나 B가 더 자주 나와야 될 일이 절대 없잖아. A랑 B는 랜덤으로 나올 거니까 A, B, B, A 두 녀석이죠. A, B가 만들 수 있는 가지수 몇 가지? 두 가지지. 그 두 가지가 사실은 이제 쪼개지겠죠. 반반으로. 확률이 똑같으니까. 쪼개서 얘가 12가지, 12가지 나온 거야. 그럼 생각해보자. 전체 24가지 분명히 있다. 그죠? 그런데 4팩토리얼만큼 있을 거야. 근데 그 녀석을 C, A, B인 게 많이 나올까요? 아니면 A, B, C인 게 많이 나올 거야. 뭐가 많이 나올 거야? 여러분? 똑같지? A, C, B인 게 많이 나올까? 똑같지. B, C, B, A, C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B, C, A도 있고, 그 다음에 C, A, B도 있고, 그 다음에 C, B, A도 있을 거야. 그지? 이렇게 세 녀석이 만들 수 있는 가지수는 3팩토리얼만큼 있을 건데, 그 녀석을 똑같이 나눠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나눠 가지니까 3팩토리얼만큼으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이거. 4팩토리얼 나누기 3팩토리얼, 이거 우리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걸까요? 이제.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 맞니?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거랑 비슷하네. 또 해볼까? 한 번 더. 위에서 D, B, A 순서니까 몇 가지일까요? 전체 몇 가지 중에서? 4팩토리얼 중에서. 총 몇 개가? 3개가 지들끼리 자리 바꾸면 3팩토리얼만큼 가지수가 있을 거야. 근데 그 녀석을 똑같이 나눠 가야지. 특별히 누가 사랑스럽고 A, B, D 중에서 누가 특별히 사랑스럽고 이쁘고 뭐 좋아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이런 게 없으니까 3팩까지로 나눠 가질 거야. 공평하게. 그래서 4팩 나누기 3팩이 될 거야. 자, 공평하단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를 꼭 챙겨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쭉 있어. 또 24가지. 여기에서 CA 순서인 거 한번 정리하고 있죠. CA 순서인 건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죠? CA 순서인 거 이렇게 정리가 될 거야. 그래서 CA 순서 어떻게 계산한다고? 4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 자, 2팩토리얼 설명해라. 누가 그랬어? 야, 왜 나누기 2팩 하는데? 라고 설명하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나누기 2팩토리얼. 그러면 이거는요. CA 순서도 있고요. AC 순서도 있는데 그게 똑같이 나누어질 거니까 나누기 해준 거예요. 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야. 그지?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C랑 A를 서로 무엇으로 생각한다? 같은 거로 생각해보자고. 자, C랑 A를 서로 같은 거로. 자, A랑 C를 서로 같은 거로 생각해보자. 얘를 서로 같은 거로. A랑 C를. A랑 C를 서로 같은 거로 쭉 생각하면 마치 얘를 서로 같은 거, 파란색 공으로 해버릴 거예요. 이렇게 파란색 공. 파란색 공으로 계속 생각한다면 마치 이 문제는 이렇게 되는 거야. 파란색 공 두 개가 있고 뭐를 나열한 거랑 같다? B랑 D를 나열하는 거랑 같은 거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알고 있는 4팩토리얼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나누기 2팩. 두 녀석은 자리 바꾸지 마세요 라는 말은 자리 바꾸나 마나인 녀석으로 만들면 돼. 같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같게 만들어보자. 그래서 슈퍼스킬이 뭐냐면 미안합니다. 슈퍼스킬이 뭐냐면 미친 척 하는 거야. 또 순서가 정해진 순열이 나오면요. 순서가 정해진 것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자. 같은 것으로 생각해서 적용하면 된다. 자리 바꾸지 마라 그랬으니까 자리 바꾸나 마나 자리 바꿔도 구분이 안 되는 녀석으로 생각해서 바라봐도 된다. 됐습니까? 별로 어렵지 않아요. 생각해보면. 자, 5개의 문자 K-O-R-E-A가 있다. 이 녀석 중에서 K가 R보다 앞서 있는 거. 자, K랑 R은 순서를 바꾸지 마세요. 이 말이니까 그냥 같은 거로 보셔도 상관없다는 거죠. 얘를 그냥 같은 거로 보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얘는 파란 거 O, 파란 거 EA를 나열한 거랑 똑같은 거지. 그래서 5팩 나누기 2팩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많이 어렵지 않죠? 눈물 나기 어렵지 않습니다. 자,
자, 이번에는 excellent 9개의 알파벳이 있습니다. 이 녀석을 일렬로 나누는데 C, N, T가 순서대로. 자, C랑 N이랑 T가 순서대로 된대요. 그러니까 C, N, T는 그냥 하나의 색깔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용의자가. 자, E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뭐냐?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X가 있고요. 그 다음에 L. 그 다음에 그 유명한 CNT가 있었죠. CNT가 있는데 CNT는 순서가 정해져 있어. 그래서 이 CNT는 그냥 파란색 공이라고 생각하자고요.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9개를 일렬로 배열하면 일단 미친 척 하면 시작. 그렇지. 9팩. 그런데 E 같네. 얘는 3팩. L 같네. 2팩. 파랭이 같네. 나누기 3팩 해주시면 되는 거야. 어때야? 괜찮아? 할만하냐? 어지간냐? 자, 이제 어렵다. 좀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 원래 이 6개 그 순서가 정해있는 순열은 문제가 나오면 조금 난이도가 있게 나오기 때문에 난이도가 있는 문제를 바로 갖고 왔습니다. 모의고사 문제를 바로 한번 건드려 볼게요. 다음과 같이 다음 표가 있어요. 다음과 같이 3개의 과목에 각각 2개의 수준으로 구성된 6개 가지고 있대. 수준 1, 수준 2가 있고 뭐 그걸 우린 편의상 국어 A, 국어 B라 부르고요. 수준을 각각 뭐 A, B로 나타내고 있네요. 자, 그런데 약속이 하나 있어. 되게 중요한 약속. 각 과목의 과제는 수준 1의 과제를 제출한 후에만 수준 2의 과목을 제출한대. 이게 무슨 말이야? 수준 1을 제출한 후에만 수준 2를 제출한다. 이게 무슨 말이지? 아, 순서를 고정시켜 놓은 거야. 순서를 얘들이 순서가 고정돼 있어. 고정됐다. 그죠? 수준 1 다음에 무조건 수준 2를 내라. 순서를 고정시켜 놨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국어 A를 나고 그 다음에 국어 B를 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수학 A를 내고 나서 어쨌든 수학 B를 내야 되고 영어를 내고 나서 영어 A를 내고 나서 영어 B를 내라 이거죠. 물론 이 녀석은 순서가 바뀌어도 돼. 영어가 일로 와도 되고 국어가 이쪽에 와도 되고 국어 저 뒤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A 다음에 B가 오라는 거지. 반드시. 좀 어려운 문제야. 순서가 고정되어 있어. 자, 그러면 이 6개를 과제를 제출해야 돼.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용의자가 총 6가지잖아. 국어 A, B가 있고 그 다음에 수학 A, B가 있고 영어 A, B가 있어요. 그럼 6개를 배열하면 일단 6팩이겠죠. 그런데 A랑 B, 국어 A, B는 순서를 바꾸면 안 되잖아요. 나누기 2팩. 수학 A, B는 순서 바꾸면 안 되니까 같은 거로 생각하면 또 나누기 2팩. 영어 A, B를 자리 바꾸지 마세요. 그러니까 나누기 2팩. 이렇게 하시면 된다. 어때요? 할만하냐? 좀 어려워. 자, 다음 거. 이거 좀 더 어렵다. 선생님 뭡니까? 이건 또. 그림만 나오면 괴로워하고. 자, 볼게. 오른쪽 그림과 같이 크기가 서로 다른 3개의 펭귄 인형이 있대. 있네. 보이시네요. 4개의 곰인형이 있대요. 곰인형이 있습니다. 두 상자 A, B에서 왼쪽에서부터 크기 순서에서부터 작은 것부터 큰 것으로 쭉 담겨져 있다. 자, 다음 조건이야. 다음 조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자 그랬습니다. A, B의 인형을 모두 일렬로 나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용의자는 총 몇 개입니까? 7개가 되겠죠. 자, 구분 짓기 위해서 예를 편의상 A, B, C라고 하고요. 여기는 1, 2, 3, 4라고 한번 해봅시다. 괜찮죠? 여기까지 구분 짓게. 자, 조건 한번 볼까요? 같은 상자에 담겨있는, 같은 상자라는 건 상자 A, 상자 B를 말하는 거겠다. 상자 A, 상자 B에 들어가 있는 건 왼쪽에서부터 크기 순서대로 작은 것부터 큰 것으로 배열하기로 돼 있어. 그러니까 펭귄들끼리는 배열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A 다음에 B가 오고 B 다음에 C가 오라는 거야. 그 다음에 곰인형도 마찬가지. 작은 거 1번,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4번 딱 붙어있는 거 말고 떨어져도 상관없는데 왼쪽에서부터 순서대로만 왼쪽에서부터 A 쓰고 중간에 들어와도 상관없고 B 쓰고 중간에 들어와도 상관없고 C를 쓰라는 소리고요. 왼쪽에서부터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4 이런 순서대로 배열하시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 여기까지 읽었을 때 뭐야? 이거는 배열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죠? 배열 순서가 정해졌다. 배열 순서가 정해진 경우라고 해석이 딱 되죠. 배열 순서가 정해졌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뭐 해야 돼? 미친 척해서 그냥 저 녀석을 같은 거로 두고 출발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좀 작업을 한다면 그냥 얘를
이렇게 보시면 되죠. 파란색 공이랑 얘는 그냥 빨간색 공. 서로 다르니까 구분은 지어야겠지? 빨간색 공으로 두자고 이렇게. 빨간색 고민형이라고 두면 되는 거지. 자, 그런데 나 조건을 보자. 나 조건에 보시면 뭐라고 해놨냐면 상자 A의 왼쪽에서 두 번째. 왼쪽에서 두 번째니까 B인형이겠네. 그죠? B인형. 요놈. B인형. B인형은 상자 B의 왼쪽에서 두 번째 고민형. 2번 인형이다. 그죠? 2번 인형. 이 2번 인형보다 왼쪽에 있어야 된대. 무조건. 지금처럼. 여기처럼. 그지? B라는 인형은 무조건 2번 인형보다 왼쪽에. 보다 왼쪽이다. 또 붙어 있다 생각하면 안 돼. 둘이 딱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보다 왼쪽이니까 B가 여기 와도 상관없어요. 이 자리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2번이라는 녀석이 이 펭귄이 이쪽으로 들어와서 상관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둘이 자리 바꾸지는 마세요. 하지만 딱 붙어 있는 경우는 아니지. 좀 어렵다, 그지? 머리 아파. 그러면 첫 번째 가조건부터 만족해볼까, 우리? 일단 파랭이랑 빨갱이를 일렬로 나열하세요. 그랬으니까 일단 전체 몇 개? 7팩토리얼이야. 그런데 펭귄들끼리는 자리 바꾸지 마세요. 3팩토리얼. 고민형끼리는 자리 바꾸지 마세요. 4팩토리얼. 이만큼 나올 거 아니야. 그지? 이 가지수 중에서 이거를 막 배열하면은 이 경우의 수가 몇 가지니? 한번 계산해 볼까요? 7팩토리얼이니까 7 곱하기 6 곱하기 5만 하면 되겠죠? 4팩에 약분해버리면 되니까 곱하기 4팩토리얼 쓸게요. 그냥 여기 3팩토리얼 곱하기 4팩토리얼 약분하시고 3팩토리얼은 6이잖아. 약분하면 35가지가 있대. 35가지. 맞니? 여기까지? 7팩토리얼하고 3팩, 4팩 있을 거야. 막 배열하면은 이 녀석들이 이만큼 있을 거야. 그 중에서 상자 A의 두 번째에 있는 녀석이 상자 B의 녀석보다 항상 왼쪽에 있도록 만들어주래요. 항상 왼쪽에. 얘들은 둘이 자리 바꾸지 마세요. 라는 거지. 맞습니까? 요거 이해되십니까? 이 녀석들은 둘이 자리 바꾸지 마세요.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풀려니까 머리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이거 안 풀리는데 어떡하지?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풀까? 이제 한번 봅시다. 이럴 때 이제 문제가 조금 복잡해지는 건 사실 맞아.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요. 이 문제는 분명히 좀 특별하니까 풀이법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펭귄을 우리가 편의상 A, B, C라고 두고 오죠. 고민형을 1번, 2번, 3번, 4번이라 했어.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녀석은 이 B라는 B라는 펭귄과 2번 고민형이야. 근데 B 다음에 무조건 E가 와야 돼. 그렇지.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래서 고민형을 먼저 일단 줄을 세워놔요. 고민형을 먼저 줄을 세워놔. 자, 뭐라고? 고민형을 먼저 세워두자. 이게 되게 특별한 접근입니다. 고민형을 먼저 세워두고 한번 생각해보자. 고민형을 먼저 줄 딱 세워놔. 자, 고민형 나와라. 고민형 1, 그리고 고민형 2, 고민형 3, 고민형 4. 그리고 나서 여기 사이에다가 펭귄을 넣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 펭귄을 넣어주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신경 써야 될 특별한 펭귄은 B 인형이야. 그죠? B 인형은 여기 이 녀석보다 앞서 있어야 되니까 요 자리나 요 자리에 들어가야겠죠. 그죠? B가 올 수 있는 건 그 자리밖에 없습니다. 그죠? B가 어디든지 간에 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조금 헷갈리니까 정확하게 구분을 지어보자. 첫 번째 요 자리에 B가 오는 경우 하나 만들어 보고요. 여기 B 오는 경우를 하나씩 넣어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실제 시험장에서도 이렇게 하나씩 생각하는 거는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배열되어 있어. 여기는 이렇게 배열된 거지. 자, 이렇게 집어넣고 나면은 이제 나머지 애들을 펭귄 A랑 C를 집어넣을 건데 A는 반드시 어디로 와야 되지?
B보다 앞서 있어야 되니까 A는 무조건 요 자리밖에 못 와요. 그죠? A는 갈 수 있는 게 여기밖에 없어. 자, 그 다음에 C는 어떻게 되니? C가 갈 수 있는 곳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리 중에 아무 데나 가도 상관없죠. 아, 그렇잖아. C는 어디 가도 상관없잖아. 어쨌든 B보다 뒤에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리 중에서 아무 데나 가니까 다섯 가지가 나올 거야. 그지? 그 다음, 이번에는 이제 A, 이게 첫 번째 방법이야. 두 번째 방법에서 우리가 A를 먼저 집어넣어야 되는데 A는 B보다 왼편에 있어야 돼요. B보다 왼편에 있을 자리가 하나, 두 자리나 있죠. A가 갈 수 있는 자리는 두 군데입니다. 그죠? 두 군데. 그래서 A가 갈 수 있는 건 두 군데 곱하기 그 다음에 C가 갈 수 있는 곳은 B의 뒤에 있어야 되니까 하나, 둘, 셋, 네 개네. 그죠? 네 자리 중에 아무 데나 가니까 4. 그래서 8가지. 그래서 둘이 더하니까 13이 답이네요. 답은 13가지가 답이 됩니다. 좀 특별하긴 하죠. 이 문제가. 분명히 특별한 거 맞는데 이 문제는 내신에서 좀 까다롭게 나올 때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걸 꼭 챙겨 두시고 연습을 조금 하셔야 될 거야. 여기는 이제 특별하게 좀 어려운 문제만 얘기를 해줬고요. 지금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될 녀석은 배열이 정해진 녀석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라는 스킬만 알고 계시면 크게 문제는 없어요. 자, 배열이 정해져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우리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미친 척 하셔야 돼요. 그죠? 순서가 정해졌으면 순서가 정해진 것은 같은 것으로 보고 생각하자라는 게 가장 기본이야. 근데 이런 특별한 문제도 있더래. 순서 안에서 또 순서를 정하는 문제는 어떻게 돼? 뭔가 나열을 한 다음에 사이사이에 넣어준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 네, 수고했습니다.